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중국은 못 믿겠다. 대기업들 가자 미국으로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중심으로 미국 내 직접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조 단위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미국을 선택한 국내 기업들은 미래 사업 전환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과 앞으로 미래에는 인류의 둥치인 중국이 세계 시장의 중심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가르침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류 사회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이 전환점이고, 앞으로 이 전환한 것이 미래의 앞으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조건이 나쁘다고 무조건 피하고 조건이 괜찮다고 글로 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거기서 또 이동해야 되고 아주 춤을 추면 20, 30년 금방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지금 중간에 붕 뜬다는 얘기죠. 중국은 왜 필요하며 미국은 왜 필요한가를 이걸 잘 지금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중국은 왜 필요하냐? 중국은 앞으로 미래의 시장입니다.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미래의 시장이고 미국은 어디냐? 이 지구촌이 300년간 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왜 신도시를 만들었냐? 세계인들이 전부 다 일로 다 대표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전부 다 연구도 하고 발전을 하고 이게 문화도 만들고 뭐 전부 다 여기서 지금 뭔가 연구하는 데입니다. 미국은 질이 높은 연구를 하는 데고 중국은 앞으로 이 지구촌이 시장이에요. 이 중국이 앞으로 이 미래 시장인데 시장을 어떤 식으로 열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갖고 중국을 도우면서 자기 역할을 잘하게끔 해주는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만일에 중국을 나가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국은 투자할 자리지 거기에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판칠 자리는 아니다.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판을 치는 자리가 아니고 기술도 어느 정도 조금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면서 그 투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기술도 모자란 건 조금 공급을 해주고 요렇게 해가며 키워야 되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기가 스스로 기술 개발, 스스로 문화 개발, 스스로의 자기의 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고목나무 하나로 보십시오. 이 지구판이에요. 지구의 이 지판인데 여기에는 나무 가지고 여기에는 나무 둥치고 여기는 나무 뿌리예요. 그러면 뿌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둥치가 하는 역할이 있고 나무 가지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르게 잘하면 인류의 평화가 일어나고 서로가 상생이 되고 이 역할을 틀리게 해갖고 하면 이 나무가 엉망진창이 돼요. 이 고목나무 한 그루가. 그래서 여기 중국이 어디냐면 나무 몸통입니다. 고목나무 이 몸통인데 이 몸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것을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동수단.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잠을 깨워갖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어나는 중인데 이것이 모든 시장이 여기에 형성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형성되는데 어떤 시장? 시장에도 물건도 물건이고 제품도 제품이고 모든 것 좋지만은 여기는 이제 그 문화도 전부 다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각 지방에서 전부 다 문화를 만드는 거를 여기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쪽에 몸통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나오는 거를 위로 갖다 날라야 되고
위에서 나오는 걸 뿌리에 전달을 해야 되고, 이게 나무 몸통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선 새로운 생산을 안 합니다. 항상 기다렸다가, 일을 할 때가 되면 나무 몸통이 작업을 하는 거죠. 뿌리가 할 일을 할 때가 있고, 요새 이 가지가 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럴 때 필요한 게 나무 몸통이에요. 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물을 올릴 때는 영양분, 대지의 기운 이것까지 같이 끌어다 올리고, 내릴 때는 이쪽에 활동을 하던 모든 것들을 일로 끌어다가 여기서 일로 내리는 역할, 이게 나무 몸통이 하는 거예요. 몸통은 중국이 기술 개발이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데 있는 걸 다 주워와 갖고 여기서 지금 가지고 노는 거지, 중국은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게 달나라에 가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 다른 데서 기술 다 가져온 거지 너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의 중국은 항상 모이는 곳이지, 모이는 거를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인류에 좀 더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연결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무 몸통이 어디까지냐? 히말라야 산맥, 천산 산맥의 안쪽. 이게, 그러면 요 밑으로는 어떻게 되냐? 압록강 두만강을 물로 그어놓은 땅 바깥쪽. 여기 나무 몸통이. 요 산맥을 넘어가면 이게는 가지 쪽으로 내려가고, 그 산맥 쪽에 요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그쪽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요렇게 해서 중국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중국에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해 먹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부자 되려고 그러고, 너건 다 쫓기나게 돼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쫓기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중국을 못 믿겠다 이러거든요. 장사해 먹으러 갔잖아. 어떻게 뿌리가 세계에 나가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득만 보려고 나가느냐고. 이게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다시 전부 다 뒤통수 맞고 다 들어오니까, 인자는 그럼 그 돈 벌러 어디로 갔고 미국으로 갈까? 미국은 안 두드리 펼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더 집요하게끔 그쪽은 더 질량을 높은 거를 안 하면 그것은 다 쫓겨납니다. 미국이 어려워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손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 와서 투자를 해갖고 여기서 사업을 해라. 그러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고용을 좀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너무 하향 평준화가 되겠고 미국이 지금 너무 내려와 버렸다 이 말이죠. 미국은 세계에 질량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야지 인류가 미국을 쳐다보고 삽니다. 질량 있는 일은 하려고 들지 않고 또 공장을 거다가 해가지고 노동자를 많이 만들어 갖고 노동자 일색으로 간다면 미국은 이제 인류에 보류되는 그런 큰 나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질량이 낮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질량 있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도움되게끔 미국을 나간다면 미국의 대한민국이 우대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 거기서 돈 벌러 간다는 생각을 마십시오. 미국은 그렇게 돈 버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적인 거를 생산을 해서 세계에 이렇게 놓을 때, 그럴 때 이 지적인 값을 미국은 받는 거지, 미국은 물건 생산해서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그 기술이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활성화되게끔 만드는, 미국은 공장이 많이 들어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기업이라든지 사회에서 우리가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거 연구를 안 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는 좀 다 하나지, 이게 남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그쪽에 신경을 못 쓰고 손을 뻗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게 고립돼 갖고 있는 거지, 그 나라들의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나무 뿌리가 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마다에 전부 다 내하고 관계없는 데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이때까지 잠자고 있었지만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깨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깨어나 가지고 기본을 다 갖추었어요 지금. 그러면 역할을 해야지. 뿌리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인류가 그런 역할이 필요한 때가 왔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인류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인류가 지금 마비될 지경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늘에서 벌까지 내려가지고 3년 동안 묵가나버렸지 않는가 봐. 이때 연구를 해야지. 해갖고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해서 잘 운용되게 해갖고 인류가 상생을 하면서 평화롭게 이 지구촌을 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우리가 그 나라들을 도와서 그런 역할을 해내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인류 운행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인류가 가는 방향과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뿌리가 지금 우리가 잘하고만 있지 분단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끼리도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정확한 방법으로 하면 지금 통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걸 지혜로 이 지구촌을 잘 보고 우리 뿌리를 잘 보고 우리는 어떤 역할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 아젠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 통일만이 미래에 아주 어떤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갖고 중국하고도 적이 안 되고 미국하고도 적이 안 돼야 되고 일본도 이 사회 이 지구촌에 누구하고도 적이 되는 그런 뿌리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뿌리가 맞다면 뿌리의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인류가 변화를 일으킬 때 뿌리가 지금 인류 변화는 70%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때이기 때문에 뿌리가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뿌리가 자기 역할을 해내면 인류 기아가 다 없어집니다. 인류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해낸다면. 이게 다 맞물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들이 후진국에 못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고생을 하면서 이 국제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희생을 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전부 다 설계하고 기획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이런 것도 또 어떤 나라들하고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이렇게 다 일으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나라들마다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이제는 너가 잘 살게 가는 것 같지만 하늘이 용서 안 합니다. 이 지구촌에 어떤 인간이 하느님의 자손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 이 우주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 다들 형제들이고 이 지구촌에 이 시대에 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전부 다 연법이 있어서 이 지구촌에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큰 생각을 하고 큰 미래를 펼쳐나가고 인류는 앞으로 평화로 나가야 되는 거지 다시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다툼을 하고 적이 돼서는 안 되는 사회. 인류 평화의 초석을 놓는 것은 대한민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작업을 이제부터 해 나갈 테니까 같이 눈여겨보면 됩니다. 예. 잘 보는 데 어떤 분한테 저기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뭐 하시는 거는 신당을 차려놓고 치료하시는 분. 예. 근데 마음에를 굉장히 자기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좀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그 도움을 주는 그 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신으로 바뀌는 걸 하고. 제가 보는 그 입장은 뭐냐면은 그분이 신당을 차리고 있잖아요. 신당이 이렇게 썩 보기용은 아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분이 계속 정법을 잘 공부하고 오신 분들한테 바르게 대하고 하면 신당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깨끗하게 자기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예.
우리가 신줄로 내려서 갖고 신당을 왜 차리느냐, 요 근본을 조금 알아요. 신당을 왜 차리느냐. 신당을 차리 놓으면 신들이 뇌를 받아줬다라는데 안주를 해야 한다. 안정을 취한다. 취하니까 내 몸에 실리 갖고 있을 때는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하던 게 몸이 안 아파지는 거죠. 신당을 바르게 이게 차려 놓으면, 가름을 바르게 타 놓으면 내 몸이 가벼워진다. 신당을 안 차렸을 때는 내 육신에 다 싣고 다니고 있거든 지금. 이렇게 싣고 다니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을 느끼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게 내가 이제 신을 접하는 제자한테 가니까 와 싣고 왔네 이러거든요. 그러게 무슨 소린지 모르고 꽉 싣고 왔다 하니까 뭘 싣고 왔는지, 이제 고구마를 싣고 왔는지 그게 서인들이 꽉 싣고 온 거예요. 이제 구신들이 이게. 싣고 왔으니까 자중시켜야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신당을 이제 이제 구슬 하든 어떻게 하든 신당을 차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구슬 해갖고 신을 가름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구슬 안 하고도 탁탁탁탁탁 가름타가지고 표정만 좀 앉혀라 이렇게 해갖고 탁 모시주는 사람이 있고, 신당 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5만 가지가 다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자기 재주들이죠. 힘 안 들이고 차려주는 자가 있고, 그거는 조금 이제 실력이 나은 자들이 있어. 막 2박 3일 막 가가지고 막 두들고 막 깽가리 치고 막 뛰고 막 이렇게 하는, 실력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돈 받지. 돈 받으면 먹고 살지. 그런 실력. 실력이 없으면 손발이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실력이 있으면 손발이 고생 안 하고도 돈도 들어오고 깨끗하게 이렇게 복잡하고 천하지도 안 하고 이렇게 실력이 없으면 내다지 빌어야 돼. 막 어쩌든지 막 요번에 그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 빌기라도 해라 야야 이렇게 하는 거라. 실력 없으면 빌기라도 해야지. 그게 구다로 갖고 굿바람 받잖아요. 야, 저리 따라 좀 많이 해라. 이거 따라간 이렇게 단간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리 따라 좀 많이 해라. 성의가 있어야 들어주지. 이게 같거든. 지 실력 없다 소리는 안 하고. 요런 게 신들의 습성이 요렇게 안착돼 갖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줬던 거다.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신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정리하고는 싶은데 겁나서 못해요. 이게 뭐냐? 실력이에요. 실력인데,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을 때는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하고 다녔을까? 보통 3대 조상들이 내 자손을 위해 갖고 실력을 받아 갖고 들어닥칩니다. 그 실력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는 거죠. 이끌어 주는데 3대가 움직이면 5대까지 움직입니다. 3대가 움직이면 5대까지. 4대는 덤이고 5대는 딱 나서는 거죠. 이제 3대가 활동을 하니까 요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보통 제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신빨래는 요는 이제 그 깨뽑고 하는 요런 분들은 5대 안의 신들이다. 술 가지고 움직이는 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7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7대가 6대는 따라갑니다. 6대는 항상 중간은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3, 5, 7 이렇게 그게 6대는 따라가고 7대가 딱 들었으면은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하자. 1차 도인도사 내리서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도인도 실력 있는 서인이 내리서는구나. 그러면 공부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걸문을 받아오던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는
실력을 받아와가지고 공부하자고 드는 거죠. 술로 부리 먹자가 아니고 공부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공부를 좀 하고 나면 구대가 내렸습니다. 구대 급수가 어떤 급수냐? 도인도사 중에서도 신선반열의 제일 밑에 단계가 구대입니다. 그러니까 도인도사의 급수를 이렇게 말하면 7대 제일 아래고 그 다음 신선반열의 제일 아래고 구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대가 내리선다라는 것은 내가 큰 신들이 내리서니까 그럼 큰 신들이 내리선다고 마냥 좋아할 거냐? 큰 신들이 내리서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꿀밤을 엄청 맞아야 돼요. 뭔가 요행만 바라고 하면 내 다리 두드려 패는 거죠. 실력 없이 큰 신들 내리시면 골치 아파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죠. 큰 신들은 큰 힘을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나라 대신을 하고자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미래에 이런 거를 연다든지 이런 거를 큰 힘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죠. 더 깊은 공부하자. 뭐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 7대 이상은 법당을 안 모십니다. 7대로 넘어가면 법당을 안 모셔요. 도인도사 우리가 도인도사 오셨다 이렇게도 3대도 5대도 돛주를 가지면 도인도사라고 치주는 거죠. 그럼 무속계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딱 올라서 버리면 7대가 딱 되면 도인도사 진짜 내려서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3대 5대 가면 도인도사급 요래 되는 거예요. 급. 그러니까 급이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 저거 텔레비 나올 때 왜 이게 HD급 이거 나올 때가 있었죠. 그 급이 나오다가 이게 난주 HD인 줄 알고 자꾸 샀더니 난주 진짜 HD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7대인 거라 이게 급이야 급. 그걸 급을 갖다가 이게 내리섰다고 하니까 좋다고 받았는데 나중에 본 게 급인 거라. 이제 그런 식으로 술을 가져와서 부린다라는 것은 도술은 뭐냐 하면 임시 방편을 쓰는 게 도술입니다. 근본적인 걸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임시로 해결한다. 이거예요. 임시로 해결하는 게 이게 근본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임시로 해결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아파가지고 내한테 왔다면 이건 내가 임시로 나사줄 테니까 왜 아팠는지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안다면 네가 어렵다? 어려고 지금 풀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공부는 내가 시켜줄 테니까 해라. 그러니까 하니까 약속을 하고 이걸 나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는 3년이다. 이러고 나사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갖고 왔어. 너는 기본 3년 안 하면 공부하다 때리치우면 다시 자빠지면 누구도 못 일박혀준다. 이러고 나사줘. 그걸 임시방편으로 나사주고 공부를 해서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왜 아팠는지는 알아야 될까, 인가비? 왜 힘들게 했는지 자연에서 왜 힘들게 했는지 왜 어렵게 했는지 알아야 될까, 인가비? 그래야 자연의 하느님한테도 내가 달라들지를 않을까, 인가?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니 그걸 공부할 동안에 미리 나사주는 거예요. 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아프게 해놓은 거니까 그걸 찝어내는 거예요. 너는 이런 공부를 안 했구나. 그게 네 몸을 치지. 내가 이걸 나사주면 그 다음 너는 어떻게 할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약속했다. 그리고 나사주면 돼요. 나사주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쉬워.
약속했으니까 야 나사 주세요. 이게 뿌면 나사. 오늘 밤에 자고 남은 게 아닐 거다. 이게 뿌면 밤에 가서 전부 다 작업 다 해가지고 처리해가 남는 기라.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나사 주는 게. 내가 나사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인보 시키면 돼. 지가 무슨 적이 있다고 내가 뭐 벤치로 돌리려야 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이거는 내가 도수가 크니까, 서인들한테, 오늘 시켰으니까, 내일부터 노력하면 며칠 동안 노력하는 거 보고 나서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그런 건 낫는 기라. 저놈은 30일 동안 두고 보고, 열심히 하면 나서주세요. 이렇게 출근을 해라, 뿌리. 30일 동안 누가 지랄해도 안 나서, 그게 제자의 법이고 권한이거든. 내한테 책임을 준 인연이라면 내가 법을 주면 이거는 지켜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들이 함부로 털 수가 없어. 여기 실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7대가 올라가면은 법당을 모시고 도수를 안 쓰고 방편으로 쓰는 거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7대들이 내려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더 큰데, 그럴 때는 내가 법당을 모시는 게 아니고 7대들이 앉아가지고 오늘 사과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할까봐 뭘 음식을 올리니 안 올리니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7대로 올라가 버리면 급이 아니고 도인도사 급이 아니고 도인도사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러면 이게 정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인정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서인이 다 바뀝니다. 급에서 도인도사로 바뀌어. 이 질이 바뀌어보는 거지. 이 서인들이 바뀌고 내 한때 우글우글 하던 이 구신들이 바뀌어보는 게라. 왜? 도 공부를 하는 도줄 아니냐. 응? 도인이 되기 위해서. 도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이게 이 법당을 모시던 거 다 그렇습니다. 너가 열심히 3년만 노력해라. 요 싹 처단합니다. 처단하는데 힘이 없냐? 더 큰 힘을 갖지. 실력의 힘으로 오는 인연을 상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 같은 거 안 뽑아요. 내가 알아서 이렇게 뽑아내고 내가 알아서 정리해 주지. 그런 거 어떤 애 이렇게 갖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네가 말맴하다면 그게 왜 그런 줄 아냐 이러고 이걸 풀어줘서 이걸 다스려 주는 거지. 이게 도인들이에요. 도사가 아니고, 도사는 도인급, 또 도사가 다르고 도인이 달라요. 이 신들 명칭도 다르듯이 이 도인도사가 다르고 그냥 도사 오셨다 이게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이 도인하고 도사는 달라요. 도사는 많이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자를 도사라 그래요. 똑똑한 놈, 많이 안다니 박사를 도사라 그래요. 도사. 근데 도인은 갖춘 사람, 품위를 갖춘 분, 실력을 갖춘 분을 도인이라 그래요. 실력을 갖춘 분은 그 실력만한 자연의 힘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술수를 안 쓴단 말이죠. 실력이 없으니 술수를 쓰지. 이제 그런 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했던 게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추게 되면 서인이 바뀌고, 서인이 바뀌면 법당을 모시고 행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줄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 줄로 해가지고 내가 실력을 갖춰서 활동하는 게 틀리니까 자식들도 그게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도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을 모시고 술수를 안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공부만 하면 그럼 정리되겠네요. 공부를 하면 정리되겠네요가 아니고 네가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들면 너는 공부를 안 하는 거다. 요행을 바라고 지금 욕심을 내는 거지. 내가 이걸 법당을 하고 있는 거는 공부하라고 법당을 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법당을 딱 놓잖아요? 멀리 못 가요. 그래갖고 규칙을 많이 해놓은 거라. 아침마다 물을 갈아줘라. 그러면 아침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저녁에 출근해라. 그럼 아침 저녁으로 여기 있어야 되니까 가도 요만큼 가면 돌아올 시간까지 다 쳐갖고 보면 어디 멀리 못 가. 근데 이게 사찰에서 왜 스님들 초짜들한테는 애불 내부는 절대 빠지지 마라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네 자유라 이렇게 하거든. 고무줄 땡기갖고 놓으면은 그냥 얼른 돌아와야 돼요. 이게 어디 멋대로 못 나가. 딱 1시간 코스나 살짝 갔다 올까 아마. 그리고 몇 분 가면요 자꾸 니가 놀러 다니면 피곤해갖고 코피 터져요. 이제 애불 시간을 딱 줘놔놓으니까 인마가 꼼짝도 못하고 요 붙들리가 있는 게라. 이제 우리가 약할 때는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거든. 이제 법당을 딱 모시놓으면은 이 법당 모시주면서 이제 신엄마가 이제 신은 아버지가 뭐라고 딱 이렇게 법을 딱 주면 그대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두드려 맞거든요. 공부하라. 여기다가 묶어놓는 이유는 공부하라고 묶어놓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묶어놓는데 신을 받아가지고 뭔가 영은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손님도 안 와. 안 오니까 자꾸 어디가 먹고 살라고 자꾸 계산을 해. 인자는 죽어서 너는. 신을 딱 받아서 먹이 주지 않으면 여기서 딱 앉아갖고 굶어 죽어야 돼요. 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신도 활동 못하지. 절대 그래 안 만듭니다. 내가 딱 죽으면 신은 다 왔는데 쥐는 오갈 데도 없고 뭐 절단나무에 떠부는 거라. 이게 제자가 없어져 버리면 절대 그래 안 만드니까 내를 실험하는 거예요. 사람 토로 안 들어오면 앉아서 죽어라. 절대 너 안 죽인다. 막판까지 실험을 하다가 됐다 너 불아주면 어마어마하게 불아줍니다. 요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막 타덕거리는 거죠. 돈 다 들고 막 이쪽 거 저쪽 거 막 전부 다 땡겨갖고 막 구댔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막 살살 돈도 없는데 막 언니한테 가니까 전에 가져갔잖아 이년아 이렇게 하고는 또 안 주지. 막 형제들 전부 다 금 다 내요 이게.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큰 신을 받으려면 끈기조차 있어야 돼요. 진짜로 네가 법당 모실 만큼의 그만한 각오를 했다면 내 목숨 걸어야 된다 야야. 그 끈기도 있어야 이 법당을 차고 나갈 수 있니라. 이걸 너희들을 실험하는 거야 지금. 이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막 한 푼 벌러 가자 하니까 또 따라가고 막. 여기에 손님이 와야지. 내가 왜 한 푼 벌러 걸러 가야 되노? 내 법당 놔두고 이 등신아. 네 신들은 물이더냐? 그럼 걷어풀어 이거. 이만한 배짱도 있어야 되고 제자라는 놈이. 그런 거니까 정법 공부하면서 이런 걸 조금씩 갖추면 처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와. 간땡이가 처음에는 커져 이래. 그래놓고 좀 더 공부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와. 신도 무섭지 않아. 진짜 나왔냐 하면 그만큼 내가 자신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하고는 타협도 보고 신들하고는 의논도 하고 신들하고 같이 내하고 같이 부려야 되니까 내하고 자꾸 손발을 맞추어야 돼. 그 정도 실력은 가져야 신의 제자라고 이제 소리를 하는 게라. 신의 제자도 우리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신을 위해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런 갈림길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런 모든 끈기를 바르게 키우고 또 자꾸 갈 수 있는 그런 법과 원리가 있고 지혜가 있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요동을 칠 때는 내가 쉬운 대로 가야 된다. 쉬운 대로. 요동을 칠 때 어려워도 나를 달아보는가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는 특수할 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법당을 모셨는데 법당에서 내가 저 일감을 안 주고 지금 니를 가만 보고 있다. 그럼 내가 일 안 하면 계속 그러면 굶어 죽을 거잖아. 근데 법당을 모셨다면 내를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또 법당을 모셨으면은 이제 손님을 받아야 되면 손님이 오겠지. 안 오면 가만 앉아 죽는 끈기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가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데 그만큼 또 달아보지를 않을 것 같았더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지. 그럼 내가 요동을 치는, 삶 속에서 요동 치는 데서 끈기 부리면 니만 손해예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할 수 없는 거는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나면 힘이 조금 생기니 그때 또 이걸 해도 되는데 왜 할 수 없는 걸 붙들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 안 된다. 벌써 요동친다라는 자체가 너는 힘이 딸린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발 물러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가가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면 내 힘이 올라요. 그 다음에는 이거 쳐다보면 요동을 안 치고 그냥 처리돼요. 이렇게 내 힘의 배양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본문 속에 가르쳐 주는 게 요래되는 건 하지 말아잖아요. 그냥 자신 있게 탁 드는 건 해라. 가감 없이 해라. 근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래된 건 절대 지금 하지 말아잖아요. 조금 천천히 하면 어떻고. 갸우뚱거린다라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기 때문에 벌써 감을 탁 줬어. 근데 억지로 하면 그때 안 했어야 되는 게 벌써 당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쓸 때는 자연에서 가르쳐주는 법칙이 있단 말이죠. 모르게 해놓고 당하게 절대 안 해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요동을 칠 때는 지금 안 하는 게 맞고 지금 편한 것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달리 가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그렇게 가닥을 잡고.